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악재를 받고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내는가 싶더니 낙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만 봤을 때 정강 후약의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수들은 어떤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88%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099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지난 6월 16일 이후로 처음으로 1,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1.77%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1,000선 아래인 992.7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하락에 지금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95%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73,2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8.6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만 원 위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3.29%의 약세를 보이면서 20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는 빨간불이 그래도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7.81%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67,6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나 SK머티리얼즈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38%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40만 4,900원을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CJENM도 4%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인기 검색어를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 요정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이라고 해서 높고 푸른 하늘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 예보되어 있고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특히 동풍이 강해지는 오늘 낮 시간까지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서쪽 지역의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시장에서 핫했던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3위는 카카오뱅크. 4위는 롯데렌탈이고요. 5위는 크래프톤입니다. 6위는 브레인즈컴퍼니, 7위는 NC소프트, 8위는 HMM이고요. 9위는 현대차, 마지막 10위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려줬는데요. 그럼 바로 이슈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롯데렌탈입니다. 코스닥 새내기주 브레인즈컴퍼니가 상장 직후 따상을 찍은 반면에 이 롯데렌탈은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단기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린카로 잘 알려진 롯데렌탈은 렌터카와 중고차 판매, 일반 가전제품 렌탈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의 주가는 장 초반 한때 6만 900원까지 오르면서 공모가를 웃도는 듯 했지만요. 이내 상승폭이 줄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롯데렌탈은 일반 공모 청약에서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9%대에서 그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준비했는데요. 정보통신기업 브레인즈 컴퍼니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428대 1을 기록했었고요. 공모가도 당초 희망밴드 상단을 넘어선 2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119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모인 증거금은 2조 2319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IT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14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39억 원입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모은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사용한다고도 하네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관계사 셀바시온이 판매하는 코백실 V의 예상 판매고가 연간 1조 원 이상이라고 전망한 영향으로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셀바시온의 코로나19 예방용 비강 스프레이 코빅실 V의 연간 판매고가 1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전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권 계약이 확정된 곳은 중동과 남미 등이고요. 베트남과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태국 등은 계약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2012년 설립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와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86억 원, 영업 손실은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롯데렌탈부터 브레인즈 컴퍼니, 마지막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토기 여러분, 안녕! 네,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인기 검색어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속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또 반등에 나서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을 살펴보시면 43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위에 자리에 현대차와의 시총 차이는 3천억 원도 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에 상장한 이후에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장 초기에 수급과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대 은행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썩는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분야 친환경 소재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합니다. 2028년까지 모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충남 대산 공장에 생분해성 고분자 플라스틱, PBAT, 태양광 필름용 POE 등 모두 10개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에어모빌리티 보유 지분을 계열사에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에어모빌리티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건데요. 지분 중에서 55.6%를 현대모비스와 기아에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5위로 올라섰습니다.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는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어제부터는 그래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 빠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 줬는데요. 그래도 시총 5위 자리까지는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하림 그룹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하림의 차트를 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의 종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림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하림의 경우에는 2.3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나 많이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줬는데요. 거래량이 오늘 꽤나 많이 몰렸습니다. 3,10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슈를 한번 짚어보시면요.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하림그룹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좀 더 이 이슈를 깊이 살펴보시면 앞서 지난 18일에 감사원은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감사 결과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림그룹은 2016년에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를 매입을 해서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시의 개발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1차 투자 의향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하림그룹 측에서는 지난 1월에 서울시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고요.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림지주의 주가도 잘 갔는데요. 하림지주의 종가 상황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상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나 많이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했는데요. 1.94%의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오늘 주가는 10,0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줬고요. 마지막으로 NS쇼핑까지 보겠습니다. NS쇼핑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단 음봉을 형성해줬는데요. 그래도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해줬습니다. 7.49%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14,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NS쇼핑은 하림지주가 지분 61.55%를 보유한 하림그룹의 홈쇼핑 계열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낙폭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양대시장이었습니다. 양대시장에서는 1에서 2%대 하락률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2%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3% 가까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1.9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097.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2.93% 더 크게 빠졌습니다. 991.14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991.15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의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만이 0.69% 상승을 했습니다. 14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8%가 빠지면서 73,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을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LG화학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에서 2%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는 8.88%의 급등 양상 펼쳐줬는데요. 92,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67억 원을 덜어내면서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살펴보시면 8원 10전이 오른 1,176원 20전에 8원 20전이 올랐는데요. 1,176원 10전에 거래를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발을 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4,15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담아내긴 했지만 지수의 방어에 나서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7,981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니까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에서 3%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펄어빅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펄어빅스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해주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7.86%, 6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67,5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LNF는 1.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3,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NM은 4.61%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시장과 같은 양상을 펼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1,49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02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2,660억 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낙폭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내일은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